23. 건물 실내, 화장실 세탁실 작업. 첫 번째, 주요 시공.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쪽은 화장실이고 한쪽은 세탁실로 사용하게 될 공간입니다. 기존의 건물에 붙여서 증축한 것이기에 벽체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벽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실 벽을 활용해서 매립 선반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장치이고 공간 활용 면에서도 괜찮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다소 여유 있는 너비이기 때문에 젠다이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장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수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넣고 빼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젠다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젠다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곳은 적정 폭의 너비가 나오기 때문에 젠다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젠다이 상판은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는데 인조 대리석만 올리게 되면 다소 얇은 감이 있으므로 두께를 50mm로 해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젠다이는 사전을 찾아보니 창 쪽에 설치하는 선반을 일컫는 말이라 하는데 일본식 표기더군요.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돌출 선반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환풍기였습니다. 층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천정형 환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벽붙이 환풍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환풍기를 통해 화장실에 따뜻한 바람이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밖은 영하의 날씨이니 주름관 주위에 결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사례들을 보기도 한답니다. 외부로 나가는 환풍기 주름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대처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시공 시 이 부분에 단열재를 감싸고 우레탄 폼을 채워서 단열 처리를 하였답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이고 화장실 벽이 외벽이기 때문에 겨울 한기로 인한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분들이 겨울에도 큰 추위 안 느끼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객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열 작업을 진행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거, 조적, 미장, 방통 작업. 세탁실 자리에는 방창과 같은 큰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에 맞게 위치를 잡아서 작은 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적 작업을 해야 하고 세탁실과 화장실을 분리하는 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세탁실로 들어서는 바닥 높이가 30cm 정도인데 계단이 없기에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2개의 단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 부위를 철거하며 2개의 단을 만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세면기 뒤에 돌출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쌓기로 턱을 만들었고 세탁실 벽면에 2단으로 매립 선반을 만들기 위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배관 설비 작업을 마친 뒤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적, 미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화장실 바닥에 새로 배관 작업을 했습니다. 합병정화조가 화장실 벽 옆에 있는데 연결할 배관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높낮이를 줘서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 층 높이 확보가 빠듯했습니다. 제주의 오래된 구옥은 본체와 야외 화장실로 구성되는데 이후 본 건물의 화장실 공간을 증축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낮은 층 높이입니다. 본 건물 지붕에 맞춰 달아내는 것인지라 그리했겠지만 이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고민거리랍니다. 그래서 배관만 살짝 덮이는 선에서 방수액을 섞은 몰탈로 방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닥에는 와이어 메쉬를 깔아서 방통 미장이 튼튼하게 자리 잡도록 했지요. 세 번째, 방수 작업. 방수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건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난로와 선풍기를 가동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시멘트에 방수액과 물을 희석해서 섞은 것을 바르는 액체 방수 시공을 합니다. 바닥과 벽면 경계 부분에 2회에 걸쳐 바르고 마른 뒤에 우레탄 프라이머로 천장, 벽, 바닥 전체에 바릅니다. 충분히 침투되도록 여러 차례 문지르며
붓질을 하게 되는데 2회에 걸쳐 충분한 양이 침투 도포되도록 합니다. 프라이머가 마르면 누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벽이 맞닿는 코너 부분, 그리고 배관 부분에 고성능 비오염성 실란트를 도포합니다. 2회에 나눠 도포하게 되는데 1회째는 실리콘 헤라로 뜬 자리 없도록 빡빡하게 문지르며 바르고 2회째는 충분히 방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께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보강포를 붙이고 강력 접착 방수제를 방수포에 충분한 양을 바르고 나서 전체 면에 바른답니다. 마지막으로 비노출 도막 방수제인 고마스를 도포한 뒤 모래를 뿌려서 타일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작업을 마칩니다. 네 번째, 단열 작업. 벽과 천정에 곰팡이 결로 방지 도료를 2회에 걸쳐 적정량 도포한 다음에 마르면 그 위에 열반 사단열재와 아이소핑크를 시공합니다. 이러한 시공 시 각재로 틀을 짜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물 사용이 빈번한 곳에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재와 9mm 두께의 CR15D의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그렇게 물이 닿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자재로 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CR15D는 무성면 고밀도 섬유 강화 시멘트 보드라고 합니다. 시멘트에 섬유제와 규사를 섞어서 고압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뛰어나고 가공성이 좋으므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열 공사 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공기층과 기밀성입니다. 단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중으로 공기층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그 어떤 단열재보다 열관료율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밀성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열 시공 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천착하게 되는 것이 기밀성입니다. 결론은 기온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밀 시공은 단열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값비싼 단열재로 시공을 한다 해도 기밀 시공이 안 되면 안타깝지만 결로를 피하기 어렵답니다. 단열 시공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현장을 보수한 경험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공사는 앞서 13 건물 실내 단열 작업, 틀 작업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타일, 돌출선반 작업. 화장실 타일 시공 시 타일본드보다는 드라이픽스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품들의 굳는 시간 때문입니다. 대체로 화장실 공사가 끝나면 이내 입주해서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타일을 붙이기 위해 사용한 자재가 마르지 않은 상태라면 물을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타일 사이사이로 물이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용성 타일본드는 지속적으로 물기에 노출되는 상황이기에 오랜 기간 젖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취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심한 경우는 시공된 지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타일본드가 굳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이기 위해 화장실에 사용하는 자재는 드라이픽스를 사용합니다. 타일 시공은 벽부터 먼저 하고 바닥을 하게 됩니다. 타일 사이에 사용하는 줄눈제는 곰팡이 방지와 방수 기능이 있는 칼라멘트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공할 때 이 제품으로 줄눈 시공을 하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에폭시 줄눈 시공을 원하시면 타일 마감 후 줄눈을 넣을 때 에폭시 줄눈으로 시공할 것을 고려하여 줄눈 시공을 해야 하고 에폭시 줄눈 시공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칼라멘트 줄눈제만으로도 충분하더군요. 하지만 취향이란 것이 있으니 에폭시 줄눈 시공을 하셔야 한다면 그리 하셔야겠지요. 여섯 번째, 천장 작업. 천장은 나무결 무늬가 보일 든말들 있는 리빙우드로 시공했고 20W의 방수형 매립 등을 세탁실과 화장실에 각 2개씩 설치했습니다. 방수형 전등을 화장실에 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현장에 따라서는 다소 난처한 경우도 있답니다. 천장 마감인 리빙우드나 동천정과 슬라브 사이의 거리가 충분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집처럼 그 사이가 너무 좁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방수형 전등들은 방수를 위해 기밀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점등 시 발생하는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용 시 뜨거워진다는 얘기이지요. 자칫하면 시공해놓은 단열재를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이 매립되는
윗면과 그 주위에 충분한 두께로 내열 실리콘을 발라서 열 전달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일곱째, 기물 설치. 화장실에 벽붙이 환풍기, 비대 일체형 양변기와 세면기, 슬라이드장 등 각종 기물을 설치합니다. 이때 주의해서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풍기 설치 시 자칫하면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잔물이 고였을 때 냄새가 유발될 수 있는 치마형 세면기의 P트랩 부분입니다. 치마형 세면기 트랩에 잔물이 남게 되면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높낮이를 줘서 시공합니다. 세면기에 물 빠지는 부분에 팝업을 설치하고 P트랩과 결속해서 배수관에 연결하면 됩니다. P트랩의 구조는 냄새와 벌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적정량의 물이 차 있는 부분과 물이 흐르는 배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배관 부분을 벽면에 설치해 놓은 배관보다 낮게 시공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심한 악취를 호소하는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점검한 결과 치마형 세면기의 트랩에 잔물이 고일 수 있는 상태로 시공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였는데 주로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안방 화장실은 손님이나 출가한 자식들이 왔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안방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했던 것입니다. 세면기를 자주 사용하면 배관에 잔물이 남더라도 이내 쓸려 내려갈 텐데 드물게 사용하면 고인물에서 문제가 생기겠지요. 치마형 세면기에 P트랩을 설치할 때 배관보다 높게 해서 잔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문제가 생긴 이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이랍니다. 세탁실에는 메리평 선반 하부에 실작업한 멀바우 집성목을 재단해서 설치하였고, 화장실 입구 쪽에 세탁실 이용 후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슬라이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면대는 내부 흑색, 외부 금색의 감각적인 탑볼 세면기와 원목 형태의 하부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실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